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혹은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과연 그 업종이 5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있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도 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업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는 구조적 붕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업종 10가지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고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간판불을 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고정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임대료 인건 비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매출의 70% 이상이 고정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을 올리는 성수동 카페가 임대료 70만 원 인상에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경제의 습격입니다.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비자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원가가 무너지고 1인 가구 증가로 대형 음식점이 고전하고 고령화로 여가시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와 다른 문제입니다. 경기는 회복될 수 있지만 인구 구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단컨대 지금 잘못된 업종을 선택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결과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3.2%로 OECD 평균 15.6%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은 9.5%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고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611만 명이던 월수입 1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2023년에는 92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업을 해도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몰락 업종은 커피 전문점입니다. 2025년 1분 기대한민국 커피 역사상 처음으로 커피 전문점 수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커피 음료점은 95,337개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743개가 줄었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0년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커피 시장이 드디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5,000개 가까운 카페가 폐업했습니다. 하루 평균 14개의 카페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왜 카페 창업이 더 이상 답이 아닐까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백 다방 같은 1,000원대 저가 커피가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개인 카페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의 3년 내 폐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10개 중 4개가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두 가격은 치솟는데 커피값은 올리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저가 커피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9조 원에서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크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브랜드가 매출 3조 원으로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저가 프랜차이즈가 나머지를 쓸어가면 개인 카페에 돌아갈 파이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몰락 업종은 치킨집입니다.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라는 말만이 들어보셨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전국 치킨집 39,00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5.4%로 전체 외식업 평균 53.8%보다 낮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치킨집 회점률은 14.2%에 달했습니다. 개점률 14.4%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100개가 새로 열리면 100개가 문을 닫는 구조입니다. 국내 치킨집은 87,000여 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38,000여 개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반경 2에서 3km 안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8곳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치킨 전문점의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 2천원으로 전체 외식업 평균의 75% 수준에 그칩니다. 이익률은 11%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치킨값은 3만원까지 올랐는데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PC방입니다. 한때 1만 개를 넘던 전국 PC방이 이제 7,000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8년 8월 9,459곳이었던 PC방은 2025년 7월 기준 6,99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7년 사이에 3,000개 가까운 PC방이 사라진 겁니다. PC방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전국 기준 4년 7개월입니다. 대부분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PC방 폐업률은 15.7%로 커피숍 당구장 노래방보다 높습니다. 왜 PC방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집콕 문화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고사양 게이밍 PC와 노트북이 보급되면서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모바일 게임의 성장도 한몫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PC게임보다 스마트폰 게임을 더 많이 합니다. 노래방과 당구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사업 존속 기간은 4년 1개월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노후 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따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부동산 중개업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공인중개사의 10%가량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은 85명으로 신규 개업 583명보다 폐업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순유출 현상이 2023년 2월부터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1,87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44만 명 이상이 장롱 면허 보유자입니다. 자격증만 따놓고 실제로 개업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몇 달 동안 계약 한 건도 없는 중개사무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뛰는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센터입니다. 자동차는 늘었는데 동네 카센터는 왜 사라질까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정비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부품수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엔진오일 교체도 필요 없고 변속기 수리도 필요 없습니다. 카센터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에서 전기차가 확대되면 2030년 도내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현재 2,535명에서 1,319명으로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작업 물량 중 절반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1,000곳 이상의 정비소가 사라졌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없는 소규모 정비업체부터 도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정비 지원은 현대자동차의 블루엔지 기아 자동차의 오토큐 등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 집중되고 있어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 정비 장비를 갖출 여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불안과 경기 침체에 여러 악재가 여행업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중소여행사와 지방 숙박업체는 매출 급감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이 직접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는 시대에 패키지 여행사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학원업입니다. 30년 사교육 전성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 자체가 줄고 있고
AI 교육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보습학원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육 사업은 이미 초등학령 인구 감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대교옹진 싱크빅 같은 대형 교육기업들도 실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끊을 수 없었던 학원비 이제는 그 흐름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8번째는 분식점과 일반 음식점입니다. 분식집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원가는 올랐는데 분식 특성상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떡볶이 한 그릇에 1만 원은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5만 명 넘는 외식업자가 폐업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영세 음식점의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노래방과 당구장입니다. 집콕적 확산에 지역 여가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는데 굳이 노래방에 갈 이유가 없고 스마트폰 게임이 있는데 굳이 당구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이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면 그 업종은 구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돈을 내고 밖에 나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번째는 세탁소와 인쇄소 같은 전통 서비스업입니다. 대학 상권 몰락과 함께 세탁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세탁량 자체가 줄었고 무인 빨래방의 등장으로 기존 세탁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쇄소는 디지털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명함 전단지 책자 등 종이 인쇄물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살아남는 업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페라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와 커뮤니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달앱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할 수 없는 휴먼 터치가 핵심입니다. 둘째, 고정비 구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출의 70%가 고정비로 나가는 구조에서는 매출이 10%만 떨어져도 적자로 전환됩니다. 공유주방 배달 전문점 온라인 기반 사업 등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십시오. 임대료가 적게 드는 지역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제고 부담이 적은 업종을 선택하십시오. 매출 10% 감소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원을 차리면 안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4인 가정용 음식점을 차리면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헬스케어 실버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고민해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하지만 변화 없는 길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면서 시장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1년 후, 2년 후 여러분도 폐업 100만 명 대열에 합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지만 성장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업종을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를 찾고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불편하고 두렵겠지만 이 길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당장 내일부터 내 업종의 3년 생존율을 검색해 보십시오. 경쟁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대체제가 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업종을 계속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6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